안녕하세요. 화천기계가 조국 사태로 14일 날 하한가를 감고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에 전해철 의원 관련주 윌비스가 이렇게 급등했다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18일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는데요.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시간이 된 검찰개혁, 전해철의 고민과 고심.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이죠. 10시에 나왔고요. 15일에는 총선을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딱 그었던 이제 전해철이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죠. 당과 국회에서 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고 먼저 말하고 뒤에 자기가 할 게 있다면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철이라고 불리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의원들도 이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진 않겠죠. 현재 토요일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기사인데요. 마찬가지로 10월 19일 5시 1분에 나온 겁니다. 삼선이냐 장관이냐, 총선을 준비하면 삼선이겠고 이제 장관을 할 수도 있고, 총선 6개월 앞둔 전해철에게 바람이 불어왔다. 주말 동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일에는 이제 총선 준비하겠다고 선을 그었죠. 이게 이제 18일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고심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있다면 피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고요. 전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금 윌비스랑도 관련주가 되는 게 이 부분이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해마루에서 9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선대위 법률지원단 간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종군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고 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탄핵을 막았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랑 같이 행동을 했던 기관들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2004년 5월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랑도 또 같이 일을 했고요. 최연소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제 친노 핵심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이제는 친문으로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철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돕게 되면서부터 이제 친문 실세라고 됐네요. 전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가 됐던 거는 조국 사태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취임 직후 기용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손쉽게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사람이 또 전 의원이었던 거죠. 예전에 얘기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전 의원은 이제 자신의 행보를 이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2016년 8월에는 민주당 경기도장 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직에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죠. 이재명은 지금 선거 관련해서 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른 최고의원은 18일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혁 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인물이라고 평을 했고, 출마를 접는 자기 희생을 해야 할 거지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이제 다음 주면 판가름이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7시 기사인데요. 토요일 저녁 7시까지 밝혀진 바로는 아직 이제 검증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 내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월요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계속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 앵커의 말로는 인터뷰를 보면 시켜주면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 지인에게 전 의원이 전화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검증동의서는 안 썼다고 앞에서 말했고, 문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인생이 너무 바뀌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총선에만 집중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그러면은 내정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기자는 꼭 그렇진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게 청와대의 뜻인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검찰개혁 마무리하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 가야 한다 라는 게 청와대 뜻이라고 하는데요. 삼철이 가장 확실한 측근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앵커는 그러면 전 의원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냐 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친문계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또 비문계 다선 의원은 지금 전해철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리더십을 봤을 때는 전해철이 적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중립의 또 삼선 의원, 그러니까 총 3명한테 물어봤죠.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권력 의지도 강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까지 기사들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가장 유력한 게 전해철 의원이고, 전해철 의원에 대한 기사들을 3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차트인데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전해철 관련주로 금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 종가가 15%로 이제 분봉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진기업이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등락이 좀 작죠. 분봉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가장 강한 게 이제 윌비스입니다. 윌비스가 대장주죠. 거래 이 등락이 가장 큰 게 대장주입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확실히 상승할 때 쭉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장 막판에 이제 급락을 했죠. 이제 급락을 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대략 10%가 넘게 빠졌는데, 시가총액을 또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가총액이 649억으로 엄청 가벼운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금양을 보면은 이제 금양도 936억으로 1000억 미만으로 엄청 가벼운 종목이 되겠고, 이제 유진기업은 이제 등락폭이 작았던 이유도 아마 이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이 370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선 두 종목보다는 무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저점 부분에 있죠. 이렇게 선 그어보면은 이제 지지와 저항, 저점 부분에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윌비스가 가장 움직임이 좋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 화천기가 있었죠. 화천기계가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까지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관찰했고 다 공부를 했겠죠. 이게 이제 윌비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과연 예상한 대로 갈 것인지, 그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하는 게 아직 뭐 청와대랑 뭐 결정된 거 없고, 이제 전해철 의원이 뭐 시켜주면은 하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화천기계가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갔을 때는 오후 3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이제 다음날 하루 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법무부 장관이 된 거는 이날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됐고, 이제 임명되기 전까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고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